네, 안녕하세요. 투자의 해답을 찾아가는 멘토의 투자 노트 금요일을 맡고 있는 유세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추석을 이제 앞둔 시점에서 미국 증시는 굉장히 크게 어저께 상승을 해줬지만 우리 증시는 굉장히 어지러운 듯한 어수선한 듯한 분위기를 풍겨주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시총 상위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힘을 내주지 못하면서 좀 아쉬운 흐름을 펼쳐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이제 추석을 앞두고 거래량이 많이 터져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머지 종목들이 순환매가 돌면서 그래도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이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을 봤었을 때 어느 정도의 그 지난 8월 5일 크게 하락했었던 전저점 부근을 터치를 안 하고 그래도 2,500포인트 정도를 지지를 해주면서 코스피 기준으로 2,600포인트를 좀 다시금 올라와 주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주봉으로 보여지는데 주봉상으로 이번 주 그래도 코스피는 굉장히 좀 그래도 좀 상승의 폭을 늘려놓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금 본궤도에 올라가는 거는 다음 주 이제 추석이 지난 이후부터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코스닥이 굉장히 그동안 오히려 코스피 대비해서 더 많이 하락폭을 더 키웠었는데 이제 3.7% 가까이 상승을 해주면서 주간 상승률로 그러면서 700포인트는 완벽하게 지켜주고 그리고 733포인트까지 올라왔다라는 부분은 이제 다시금 이제 5일선인 750포인트 위로 올라탈 일만 좀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제가 스탠스를 좀 변해가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그리고 현금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좀 이제 좀 종목들을 매수를 하기를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보여졌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를 좀 더 기대해보자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추석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서 우리 증시는 쉬어갈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열리게 되겠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가장 주요한 이벤트는 미국의 FOMC입니다. FOMC 여기에서 한국 시간으로 9월 19일 날 새벽 3시에 발표가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왜 체크를 해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결국에는 베이비 스텝이냐 아니면은 그 베이비 컷이냐 아니면은 빅컷이냐 이렇게 좀 나뉠 수가 있어요. 25 베이시스 포인트가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시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좀 예상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완만한 흐름으로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빅컷이 들어갔다라고 했었을 때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내린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예상치는 지금 상당히 낮은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럴 때는 시장의 충격은 살짝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좀 매크로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시장을 마친 상황 속에서 다음 주 좀 이제 추석이니만큼 좀 여유롭게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때 중요한 거는 이제 점도표 상에 금리의 경로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의 속도가 가파르게 떨어질지 혹은 정말 빅컷, 자이언트 컷 뭐 이렇게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연준 위원들이 그 급격하게 금리 인하를 시도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가 아직 확연하게 그 지표상으로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 국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침체를 막기 위해서 연준에서는 그리고 이제 대선이라는 이 불확실성을 좀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파월 의장도 그렇겠지만 저는 이제 그 연준 위원들도 어느 정도는
증시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무부에서 먼저 힌트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정치적인 이슈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살짝 스킵을 하고 물가지표를 보도록 할게요. 물가지표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2%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줬고 CPI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적으로 좀 그렇게 코어 CPI랑 그리고 이제 에너지 주거 제외 서비스인 CPI 이런 부분들이 실제 예상치랑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그래도 시장에 충격을 안겨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 증시에 이거는 미국 나스닥 그 나스닥 100의 선물 지수인데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시가가 18,400포인트로 시작을 했던 게 1,000포인트 가까이 이렇게 상승을 이루어냈어요. 그러면서 오늘도 이제 시장이 열릴 텐데 오늘의 관건은 아무래도 19,500포인트를 정말 돌파를 해주는지 여기에서 어저께도 문을 두드렸다가 살짝 윗꼬리 달고 밀리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5일선들이 그 단기 이평선들이 중장기 이평선들을 지금 돌파 시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단기적인 전고점 라인인 2만 포인트까지는 좀 못 미치겠지만 그래도 저항 라인인 19,900포인트 부분을 어떻게 19,950포인트를 어떻게 터치를 해줄지 여부가 승부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FOMC 결과를 주목을 해볼 거고 여기에서 만약에 저희가 휴장을 하는 기간 동안에 미국 증시가 만약에 2만 포인트까지 나스닥 지수가 올라왔다라는 거는 우리 증시에 굉장히 훈풍을 불어다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반대로 만약 지금의 지수가 5거래일 연속적으로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짝의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월요일, 화요일 우리 증시는 휴장을 하겠지만 미국 증시 한번 유의 깊게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2.5% 상승을 한 상황이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증시는 이제 원래의 흐름대로 지표가 물가가 좀 잡혀지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해주면서 지수가 올라와 주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 또한 같이 동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탄력성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흐름들이 다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우려감, 경기 침체 우려감들을 완전히 없애줬던 게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뒤로 후퇴를 하게 만들었던 게 엔비디아발 훈풍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젠슨 황 대표가 이제 CEO가 AI 수요는 견조하다. AI에 대한 이런 찬반론이 지금 계속적으로 거품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객들이 지금 블랙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아직도 우리는 죽지 않았다. 우리 AI는 이제 개화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TSMC와 다른 반도체 업체들과 협력의 가능성을 시사를 해주는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반도체 관련해서는 TSMC를 제외하고는 물망에 오른 후보는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이크론의 실적이 9월 20일 이후에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와 관련해 가지고 반도체 관련 조정이 들어왔지만 어저께는 굉장히 상승이 크게 나왔다가 오늘은 조정이 들어왔어요. 그렇다라고 너무 우려 섞인 그런 반응은 안 보이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TSMC만으로 수요 감당이 어렵다라는 거는 결국엔 마이크론발 혹은 삼성전자 향발 그런 훈풍이 불어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9월부터 10월까지는 이제 모멘텀 플레이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실제적으로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반도체의 방향성을 좀 확인할 거고 10월 달에는 실적 시즌입니다. 거기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실적이 안 좋다라는 우려감으로 증권사 하향 리포트들이 나왔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주가라는 것은 그리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를 내놓은 이후에는 주가는 조금은 조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 이후에 세게 반등이 들어옵니다.
그 시기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소요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10월, 11월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상승 랠리를 펼쳐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삼성전자가 7나노 미만 파운드리 협력 가능이 유일한 회사로 좀 부각되고 있는 만큼 좀 지금 많이 삼성전자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희망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애플 관련해서 얘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이폰 16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출시가 되죠. 그런데 이제 시장은 약간 심드렁한 반응이에요. 그리고 중국향 매출이 조금 저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애플의 주가가 220불 정도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크게 힘을 많이 못 써주고는 있지만 그리고 애플의 AI인 인텔리전스가 아직은 미흡하다. 결국에는 초창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향후 2년에서 3년 후에는 이 인텔리전스가 굉장히 똑똑해져서 정말 인텔리전스 이름값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처음 탑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시장은 기대감이 조금은 낮은 상황이고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이폰은 어떻게 보면은 좀 비싼 제품이다 보니까 좀 수요 대비해가지고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은 있겠지만 애플의 주가는 그래도 하방 경직성을 띠고 좀 어느 정도 잘 버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 부품 관련주들 특히나 이제 LG 이노텍이라던가 BH, 자하전자 이런 종목들도 계속 추세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이 기대감으로 지금 세게 각 조정이 들어왔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주가 흐름이 추후에는 좋아질 여지가 훨씬 높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시황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네. 해리스와 이제 트럼프 지금 대선의 불확실성이 보여지고는 있는데 증시에 갈 방향성은 지금 이제 9월에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FOMC가 지나가고 그리고 10월 달에 실적 시즌이 시작되고 11월 그때는 이제 대선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지금 1차 토론이 끝났는데 2차 토론을 트럼프에서는 요청을 하고 있고 해리스는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토론 결과 해리스가 우세하다라고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서 해리스 트레이드를 해야 되나 아니면 트럼프 트레이드를 해야 되나 트럼프 트레이드를 하셨던 분들은 이 부분들을 결국에는 매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실 텐데 저는 양포트 모두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은 어느 정도 홀딩을 해보자. 아직 그 대선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변동성을 보여줄 여지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중산층 해리스는 중산층의 중심을 복지로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보수주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한테 그리고 부유층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복지 이런 것들을 내세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리스가 당선이 좀 약간 우세하다라는 평가 하에 지금 2차 전지라던가 친환경 관련 테마들이 조금은 지금 고개를 들어 올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친환경 테마,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 쪽은 지금 한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니까 가뜩이나 지금 많이 밀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풍력이라던가 태양광 관련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혜 업종 같은 경우에 이제 트럼프의 같은 경우에는 금융, 바이든은 뭐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들은 지난 시간에서도 지지난 시간에서도 강조를 많이 했었던 부분이니까 지금 만약에 첫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트럼프 트레이드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방산이라던가 조성 관련해서 트럼프가 됐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해리스가 된다라고 해서 방산이라던가 조선이 밀릴 것이다라는 부분은 저는 그 의견에는 조금 갸우뚱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산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K방산이 지금 수출도 잘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주 모멘텀이 살아있고 지금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수주 물량이 쌓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적으로 증명을 해보일 업종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방산 거기에다가 조선 같은 경우에는 신조선가 지수가 지금 상당히 2008년 고점 대비해서 거의 근접한 수치이고 지금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내지 못했던 그런 배들을 지금 판매를 거의 완료한 상황이고 벌써 올해 그 수주 잔고를 90% 이상 채워놨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실적으로 증명을 할 섹터가 조선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섹터는 저는 방어적인 성격도 그리고 이제 매크로가 흔들릴 때 가장 튼튼하게 버텨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만약에 포트에 없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추석이 지난 이후에 조금씩 포트에 담아가시는 전략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뭐 한국은 해리스 트레이드를 한다 그러면 2차 전지, 신재생, 자동차가 위너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저는 2차 전지가 지금 살짝 추세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살짝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선두적인 종목이 LG에너지 솔루션인데 41만 원의 저항대에서 살짝 밀려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린 가격대가 온다라면은 그때는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해보시고 신재생 관련해서는 지금 좀 많이 밀린 종목들 근데 추후에 실적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자동차는 좀 스킵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계 침체 우려가 있지만 이를 불식시켰던 거는 엔비디아 그리고 AI 관련해서 훈풍이 불어줬었고 미국 증시가 대차게 1000포인트 가까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1000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해줬고 우리 지수 또한 코스피 1% 넘게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3% 넘게 상승을 해준 한 주간을 지나쳐 봤었을 때 추석 이후 바로 수급이 좋아질 것이다. 바로 증시가 들어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전반적으로 온기가 확산될 여지가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 FOMC가 시장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금요일 날 일본 BOJ에서 금리 인상 여부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런 이슈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엔달러 환율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한번 신경을 써보자라고 결론을 지으면서 결국에는 매크로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저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섹터로는 방산과 조선을 탑티어로 꼽고 있고 그리고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우려감은 많지만 그리고 오늘 조금 밀렸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10월 그리고 11월 이때 되면은 결국에는 주가는 크게 반등을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자동차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달 가까이 이제 멘토의 투자 노트를 진행을 하면서 진짜 투자 아이디어를 제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방금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한 15분 가까이 말씀을 드렸었던 시황 관련해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제가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숨 고르기를 좀 하면서 좀 이제 잘 들리실 수 있도록 이제 다음 주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오늘의 이슈 뭐가 있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 GM과 현대차의 이 좀 협의 이런 MOU 체결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협력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승용차와 상용을 비롯한 내연기관 그리고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전기차 기술을 공동 개발 및
생산을 하겠다. 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미국 GM 공장에서 산타페가 생산이 될 것이다. 뭐 소나타가 생산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 어떻게 보면은 협력이라는 거는 GM과 현대차가 서로 상생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토요타라던가 아니면은 폭스바겐이라던가 BMW라던가 이런 굵직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된 확인된 내용은 아직은 많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거는 지금 재료의 크기가 그렇게 작아 보이지 않고 굉장히 사이즈가 큰 그런 좀 좋은 호재거리 뉴스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협력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로 얻을 건 없고 뺄 건 뺏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호재다.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조금 난해한 부분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증권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굉장히 좋은 호재거리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현대차가 미국에서의 점유율을 올려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급기가 들어간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너네들 밑에 하위단에 부품 관련 아니면 전기차 기술이 좋으니까 하이브리드 기술이 좋으니까 그것들을 빼먹기 위한 MOU를 체결을 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제 나름대로 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만을 봤었을 때는 솔직히 전기차랑 하이브리드랑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좀 더 기술력의 우위에 있어요. GM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차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글로벌적으로 점유율이 훨씬 많아진 것은 현대차입니다. 근데 GM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으로 더 많은 국가들에게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점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상승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대량 생산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원자재 절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 기아에 관심을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그 밑에 부품 관련주들,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부품 관련주들 현대모비스라던가 HL만도라던가 아니면 SL이라던가 화신이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정말로 이제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GM에까지 폭넓게 그 다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두루두루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내용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글로벌 경기 정책 불확실성 속 자본 효율화를 통한 시장 대응을 해주겠다. 결국에는 지금 하이브리드 차는 좀 판매량이 좀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기차 시장에서는 중국이 지금 압도적으로 퍼포먼스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무시할 수 없는 전기차 시장의 강자일 텐데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이제 화재 관련해 가지고 전기차에 대한 우려감이 좀 많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가뜩이나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또한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가 좋아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증권가에서는 그렇게 썩 좋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반기에는 좋았지만 하반기에는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확실한 데이터 값을 보고 말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대규모 R&D를 그리고 제조 투자 부담을 경감을 하고 기술 자원에 대한 상유 공유를 통해서 밸류체인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된다라는 기사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좋게 포장을 해야겠죠. 결국에는 이렇게 그 MOU를 체결을 했는데 우리가 회사 망하려고 이런 MOU를 체결을 했어라는 말들은 못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좋게 서로 상생을 할 거야.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그 점유율을 늘려갈 거야라고 이렇게 체결을 한 거고, 그렇다라면 우리는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차와 GM의 공급망 공유 시 현대모비스 전동화 부품 수혜도 예상이 된다라는 이런 증권사 리포트, 하나투자증권에서 리서치센터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차종 개발 그리고 생산, 공급망의 공유는 차량 플랫폼 공유 이외에 하위 부품의 공용화 효과도 기대가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완성차 업체들에도 그 관심을 기울여야겠지만
이와 같은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들 굉장히 묵직하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잘 움직이지 않은, 그리고 오늘도 좀 어느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다가 윗꼬리를 달고 다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높은 종목들이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대부분이 한 5% 내지는 6%, 내지는 7% 정도? 근데 10%에 육박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조금 이따가 탑픽 종목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 다시 또 호재가 또 있어요. 그 이제 그 10월, 9월 이제 곧 있을, 그리고 언제 그 터질지 모르는 인도 IPO, 이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 그러면 저는 현대차 그리고 기아가 다시 한번 주가가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승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GM 전동화 투자 부담 경감 및 수익성 확보,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신규 전동화 라인 및 신규 PT 규모의 경제 확대, 픽업 트럭 같은 강자가 이제 GM이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했던 하이브리드 전기차 관련해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모델들이 많이 겹치지가 않습니다. 그럼 라인업들이 좀 많이 발굴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분명히 글로벌적인 시장 점유율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 분명히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지금 계획들은 지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 잠깐 돌아가서 그 현대차의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상승 추세를 타면서 멋있게 올라갔었던 지난 과거 6월까지의 상승을 뒤로 하고 주가가 쭉 밀렸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8월 이후에 다시 26만 원까지 상승을 보여주었다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되돌림의 주가 흐름을 보여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4년 이때 지금 올해죠. 올해 22만 원 가격대가 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과감하게 매수를 해도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고점 라인을 트라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26만 원 가격대가 온다라면은 어느 정도 물량을 덜어내면서 차익 실현을 해가는, 근데 22만 원 가격대가 지금 다시 한번 올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조금 지켜봐야겠죠. 근데 지금 추세상으로 흐름상으로 이 박스권 매매를 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는 이제 실적 기반에서 우려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10월 달 확실하게 수출 데이터, 그 전에 나오는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현대차의 실적이 만약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정고점이었던 29만 5천 원 부근을 충분히 돌파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인도 IPO가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지 저는 솔직하게 좀 더 기대가 되는 대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빗대었을 때 저는 가격 전략을 철저하게 세운다라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아는 이에 반해서 호재거리가 현대차를 따라가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주가 흐름이 다소 답답할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지금 10만 원의 가격대에서 11만 원까지 올라간다라면은 이거는 저는 10%의 수익을 충분히 챙길 수 있겠죠. 라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 지금 10만 원이라는 가격대는 분할 매수로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음직한 타점이 오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하방으로 10%의 수익을 노리고 들어갔다라고 했었을 때는 5% 정도의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9만 5천 원 부분 8월 5일 날 무너뜨렸었던 이 라인을 다시금 디딛고 올라서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손절 라인만 지켜준다라면은 충분히 이 기아 묵직한 대형주로도 우리는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는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4% 5%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4.68% 상승을 해주면서 60일선을 터치를 해줬는데요. 근데 5일선이 11선을 어저께 돌파를 해주었고 골든크로스가 나왔죠. 단기 이평선끼리의 골든크로스가 나왔는데 지금 이 주가 흐름이 만약에 지금
24,000원 부근을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근데 그때는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주가가 어지럽게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적어도 23만 5천 원 부근까지는 다시 한번 추가 상승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요번 9월 한 달 동안 23만 5천 원 부근까지는 한번 튀어줄 수 있는 그런 레벨에 위치하지 않았나. 시가 베팅으로도 좀 한 번쯤 유효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22만 3,500원 그러니까 60일선을 돌파했었을 때는 갭상승 이후에 추가적으로 23만 5천 원까지 한번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추석이 지난 이후에 한번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들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 부품 관련주들 좀 이따 탑픽을 좀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와 관련해서 좀 긍정적으로 다 같이 좀 바라보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GM, 현대차 관련한 이슈 말고 지금 이제 아무래도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바이오, 제약 바이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 시간에서도 이제 CDMO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오버퍼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이슈가 있었습니다. 1,191억 원 규모의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결국에는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4공장 그리고 5공장까지 돌아가게 되면은 저는 CDMO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펼쳐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삼성에서 아무리 흔들릴 때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도 그리고 좀 안 좋을 때 그러니까 팬데믹이 오거나 아니면 경제 대공황이 오거나 이럴 때도 투자 규모를 줄이지 않았던 두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봇이고요. 두 번째는 이 제약 바이오 쪽입니다. 바이오 산업 관련해서는 삼성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서 가장 탑픽으로 꼽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도 빼놓을 수는 없겠지만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가장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투자자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 그러니까 한 2, 3주 전에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늦었다. 100만 원을 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늦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을 한번 살펴보자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붙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원 의원을 통과를 해야 되는 현 시점은 맞지만 우리나라 대형 그러니까 CDMO 대형 대표 주자로서 항체 위탁 생산의 수요가 굉장히 견조한 상황이고 그리고 위기를 맞이한 경쟁사 우시바이오를 들 수가 있겠죠. 중국의 대표적인 CDMO 기업인데 여기가 이제 글로벌 3에서 4, 5로 밀릴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일본과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강한 그런 수혜를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100만 원까지 거의 근접하고 있지만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 리포트들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기보다는 경쟁사는 지금 밀리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기회가 될 것이고 그렇다라면은 미중 갈등의 대표적인 수혜주인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주가가 리레이팅 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아진 현 시점인 만큼 저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라라는 얘기를 말씀은 드리기 어렵겠지만 분할 매수로 우리 조금씩 포트에 담아가자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요인은 결국에는 4공장, 5공장도 계속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이게 포화 상태가 되면은 결국에 그 밑에 있는 CDMO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종목이 또 있는지 조금 있다가 잠시 쉬었다 가는 시점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계속 채널 고정하시면서 위고비 국내 진출 반사 수혜도 있다라는 점. 그러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 주가 흐름을 마지막으로 체크를 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100만 원에 육박을 했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가격대, 이 마디가를 언제 다시 한번 제대로 돌파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시점일 텐데, 저는 만약에 100만 원을 돌파한 시점에서도 저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라인을 분할 매수 관점으로 1차 매수 포인트로 잡으시고, 그리고 만약에 92만 원 정도까지 밀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비중을 좀 더 늘려서 잡아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여기까지 밀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추세상으로 95만 원까지는 좀 한 번쯤은 조정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지금 현 구간 이제 오늘은 올랐지만 이제 추석이 마무리되고 그때 돼서 만약에 95만 원 정도 가격대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고, 그리고 92만 원 가격대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물량을 좀 태워서 이 종목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누릴 수 있는 만큼 CDMO 기업 잘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탑픽 종목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차 관련한 이슈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 CDMO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굵직한 대형 우량주로도 우리는 충분히 5% 내지는 10% 넘게는 20% 가까이 투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관점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이제 탑픽주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 이렇게 느린 종목들을 나는 싫어. 좀 빠르게 단기성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리고 아니면은 지금 강하게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달리는 말에 올라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실 때는 단기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손절 라인을 잡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사실은 이런 종목들을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좀 좋아 보이는 종목을 탑픽주로 좀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CDMO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많이 높아, 이 가격대가 부담이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휴메딕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휴메딕스라는 종목은 필러 관련해서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종목인데, 이 필러 수출의 국가들이 다변화되면서 결국에는 2026년 복합 필러도 출시가 되고, 이에 따라서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에요.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이 휴메딕스를 가지고 왔냐라고 했었을 때,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21년도 영업이익률은 14.4%를 기록을 했던 이 영업이익률이 23년도에는 24.5%로 올라가게 되고요. 2배 가까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6년도에는 30.7%로 수익성이 굉장히 크게 가파르게 상승을 한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25년도에서 26년도 사이에 필러 제품이 미국 FDA 임상에 돌입한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할 재료들이 계속적으로 산재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26년도 CDMO 사업 부분에서 본격적인 매출 발생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CDMO 관련 탑티어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근데 4공장, 5공장이 돌아간다고 한들 그 밑에 있는 그러니까 모든 CDMO를 다 흡수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밸류체인들이 그런 하청 수주 잔고들을 빨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있는 휴메딕스 종목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CMO 사업 부분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관절염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2분기 관련해 가지고 매출이 32억 원이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가까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8월에 대만 TFDA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그 이후에 판매량이 결국에는 매출의 증가로 이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같이 올라올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관절염 치료제 그 수출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문의약품 CMO 사업 부분에 이제 대표적인 관절염 치료제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의약품 관련해서도 2분기 매출액이 107억 원이었어요. 근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9% 가까운 상승을 해 주었는데, 연간 매출액이 41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50% 가까운 기록 그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제품 라인업의 확대가 결국에 외형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고 휴메디스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절염 치료제, 전문의약품, 안과용제, 원료의약품은 굉장히 골고루 같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저는 굉장히 주가에 안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지금 주가에 선반영된 것 아닌가라고 말씀을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주목을 했던 부분은 여기가 주목이 될 것 같아요. 원료 의약품 관련해 가지고 헤파린 나트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헤파린 나트륨은 이제 의학적으로 솔직히 이 용어들을 잘 모르고 이 약이 어떤 약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수술 후에는 결국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 성분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올해 3월에 국내 최초로 DMF 승인을 받았고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라는 이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금의 주가가 좀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CDMO가 수혜를 받을 것 같은데, 원료 의약품 관련해서 글로벌 헤파린 나트륨의 원료가 대부분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점유율이 약 50%라고 하는데, 이 점유율을 국산화에 성공한 휴메딕스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이건 좀 재료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상용화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 좀 그런 위치에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CMO, CDMO 관련 매출액이 지금 2,261억 원으로 26년도에 11.2%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성장을 해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제 매출 비중이 지금 현재는 필러 매출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25년이 되고 26년이 될수록 CMO, CDMO 매출 비중이 점진적으로 필러 매출까지 앞지른다라는 거는 필러도 좋은데 CMO, CDMO 매출까지 좋고 거기에 헤파린 나트륨은 국내 최초로 DMF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 거기에 생물보안까지, 그리고 중국 제재가 간다고 했었을 때 이런 헤파린 나트륨의 원료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는 휴메딕스의 주가가 완전히 리레이팅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근거로 들어서 저는 이 휴메딕스의 그 지금 현 주가 레벨도 지금 많이 올라온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대찬 상승을 보여줬어요. 오늘도 5%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저는 지금 여기 라인이 지금 36,500원 라인이 저항 라인이잖아요. 딱 보게 됐었을 때 계속적으로 이제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 번 문을 두들기면서 계속적으로 여기 돌파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차트를 한번 줄여서 보도록 할게요. 지난 44,500원까지 갔었던, 작년 8월 달에 44,000원까지 갔었던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가격대를 만약에 뚫어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굉장히 큰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의 그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이 휴메딕스라는 종목,
장기적으로 봐도 좋겠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돌파 매매를 시도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갭상승 이후에 36,500원 위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타겟팅을 좀 한 5% 내지는 10% 가까이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1차 목표가는 4만 원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2% 내지는 3% 짧게 보실 분들은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길게 보실 분들은 저는 지금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셔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자세한 전략은 이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추석 이후 그때 이제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을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SL입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아까 현대모비스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차, 기아 굉장히 묵직하죠. 그런 종목 말고 SL 또한 굉장히 묵직해요. 그리고 변동성이 좀 없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아까 휴메직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도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SL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박스권 매매를 해도 좋은 종목입니다. 근데 SL 같은 경우에는 부품사 중에서 가장 견조한 재무 구조를 가졌다라는 점이 메리트로 다가왔었고 제가 봤었을 때는 부채 비율이 400%가 아닌 58%밖에 안 돼? 라는 부분들은 재무 건전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그리고 현대차그룹의 주주환원 정책 이런 것들의 배당 성향이 좀 강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국과 인도 시장에서의 수주 계속적으로 터져주고 있고 LED 램프가 비중 확대화의 그 전동화 제품 다양화에 실적도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GM 관련한 이슈가 오늘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다변화된 고객사 포트폴리오로 유일하게 성장하는 부품 업체 그리고 아까 말했던 영업이익률이 10% 가까운 상승을 10% 가까이 육박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SL 같은 경우에도 저는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탑픽 그 부품 관련해서는 탑픽 종목인데 이 3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무너뜨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 8월 5일에도 이렇게 크게 밀렸었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밀렸었지만 지금 오늘 윗골이 굉장히 크게 달고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지금 현 구간 레벨에서 분명히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은 가격대, 가격 전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33,000원 부근에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목표 주가를 4만 원으로 타겟팅을 혹은 짧게 본다면 37,000원 부근을 목표로 타겟팅을 하고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3만 원을 지켜주는 한 저는 이 종목으로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탑픽으로 이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리면서 이제 다음 그 이제 추석 이후에 이제 일정들에 대해서 글로벌 일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추 휴장이 있고 이런데 결국에는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수요일 날 열립니다. 추석 저희 마지막 날 FOMC 금리 결정 그리고 기자회견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때 너무 공포에 흔들리지 말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주식 좀 그 편안하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가족들과 즐거운 추석 연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